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죠.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그래도 한낮 더위는 여전히 만만치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3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리면서 남은 여름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일교차가 점점 커집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에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악순환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해법은 없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원주 무의당 학교가 지역 항일의병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8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전 강원본부가 올해 말까지 정전 발생 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정전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정전 발생 시 정전 지역 주민 전체에 위치 기반 문자를 발송해 상황을 안내합니다. 또 정확한 고장 원인과 복구 예상 시간도 제공합니다. 한전 강원본부는 앞으로 정전 유형별 안내 문구를 마련하고 발송 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투자유치 조례규칙을 개정해 투자유치 지원금 지급 대상에 연구개발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 산업 분야 기업체와 연구개발 기업에 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연구개발 분야 기업체의 경우 발전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달 강원도 평균 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무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평균 폭염 일수는 5.3일, 열대야 일수는 4.3일로 모두 평년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이 기간 강원 전체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영동 지역은 195.8mm로 평년의 74% 수준에 그쳤습니다. 영월군이 평창과 정선 주민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을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과 정선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나 배우자의 이용료 30% 감면 규정을 삭제합니다. 대신 영월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다른 지역 주민의 경우 20% 감면 혜택 규정을 신설합니다. 영월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개정안을 다음 달 영월군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은 인구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과제인데요.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고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배경미 부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노동시장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대략적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이 깊숙하게 들어왔는데요.
전남, 경북, 강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세종시나 경기도 같은 젊은 도시는 아직까지도 초고령자 65세 이상이 10% 초반대로 굉장히 젊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이 고소득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강원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은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요. 비소득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인프라가 붕괴하고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점차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수치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와닿는데요. 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우리 지방은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럼 지역 노동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은 특정 산업의 몰락과 팽창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통업과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라든지 로봇 등이 도입되면서 저가형의 노동시장은 대부분이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된 스마트 공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에도 스마트 공장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복지 서비스는 고령화 여파로 실버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10년간 일자리가 약 100만 명 정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만큼 실버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키오스크, 로봇, 이제 무인화되는 가게 우리가 눈에 띄게 점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강원도 노동시장은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실까요? 강원도의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소멸 위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 거점 도시로 노동이 집약되는 거점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외국인 인력이 아무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단순 노무직의 외국인 채용에서 앞으로는 전문직에도 외국인이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인구 소멸 위기를 포함해서 일자리 양극화 이런 격차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역의 오래된 과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예, 정책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업에게 호봉제에서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도록 컨설팅을 제공을 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있고요. 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세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요, 인천시가 조금 더 색다른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정밀 제조와 전통 가공업에서 좀 뿌리 산업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퇴직에 이르렀는데, 이들과 MZ세대의 구직자를 매칭을 해서 공동 창업팀을 구축하는, 그래서 뿌리 산업을 보존하는 어떤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예.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의 전통 제조업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인재로 투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통 제조업을 힙한 공간으로 기획하는 리패키징 사업에 세대가 융합되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을 지켜내면서 또 사회 흐름에 맞는 변화를 주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강원도가 지방 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국내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청년 창업가들의 에너지와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결합하는 상생 모델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소소한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남 함양의 숲속 언니들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가진 전통 요리 지식과 손맛을 청년 기획자들의 브랜딩 기술과 결합해서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문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년 창업가와 어르신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지역의 미식 자원을 활용한 성공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걸 좀 강원도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좀 미식 자원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소개할 정책 모델은 글로벌 미식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 모델인데요. 예. 첫 번째로는 강원도의 요리학교와 같은 좀 교육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컬리너리 센터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그 미식의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강원도 그리고 특히나 동해안의 미식을 그 육성하고 R&D를 촉진하는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슐랭급 파인다이닝 육성을 통해서 지역 대학과 세계적인 셰프들이 강원도에 모여서 이 강원도의 식재료를 실험하고 또 고급의 미식 그 식단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요리사가 육성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미식 큐레이터, 전통주 소믈리에, 미식 도슨트 등 전문 서비스직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제 강원도가 그리고 뭐 강릉이나 속초나 동해안에 있는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해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강원도는 공공의 미식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또한 관광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그냥 센터를 만들고 뭐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유네스코 상위도시 미식 분야 지정을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도시와 교류를 전담하는 국제 행정 조직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미식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면은 강원도에 국제미식 엑스포를 개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청년과 시니어 전문가들에게 사무국과 엑스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미식 분야는 관광산업과도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 미식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엄격한 인증 브랜드 관리를 통해서 강원도의 어떤 미식 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워케이션 관광과 연계해서 미식과 워케이션 패키지를 개발해서 외부 전문가를 유입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CJ나 풀무원이나 뭐 현대 그린푸드와 같은 대기업의 유입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워케이션 관광 패키지 이렇게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이제 관건은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냐겠죠. 이러한 모델이 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전통의 강원 음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소상공인이 하기 힘든 대량 생산과 유통을 시와 강원도가 공동의 제조 마케팅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클러스터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중에는 이제 전통 음식의 미식 패키지션이나 로컬 푸드 검증관, 스마트 식품 가공 시설 운영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표준화된 인력으로 아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음식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강원도의 식문화는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지역민이나 관광객이 향유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식문화가 강원도의 위치를 세계화하고 그 가운데서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육해공이 조화롭게 융합된 강원도의 식문화는 아시아에서도 흔치 않은 어떤 문화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우리 강원도 식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요.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지역의 먹거리를 미식 문화로 연결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낸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례가 꾸준히 발굴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 배경미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는 3대 항일 의병운동이 모두 일어난 의병운동의 거점이었는데요. 내년 정미의병 봉기 120주년을 앞두고 원주의 의병 역사를 조명하는 인문학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원주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의 의병운동 역사를 돌아보는 인문학 강좌가 마련됐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원주의 의병 역사와 정신을 되새겨보는 인문학 강좌가 준비되는데요. 원주는 일제강점기에 을미의병부터 을사의병, 정미의병까지 3대 항일의병이 모두 일어난 유일한 고장입니다. 원주는 과거부터 강원의 행정 중심지로 강원가병이 자리했던 뿐만 아니라 또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여기에 치악산과 백운산이라는 산악지형을 품고 있어서 이런 지리적, 행정적, 역사적 배경으로 항일 의병운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국권을 지키고 또 민족의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이 역사와 정신의 뿌리를 다시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준비가 된 건데요. 이번 강좌는 제28기 무의당 학교와 민족문제연구소 원주 행성지회가 공동 기획하고 또 시민이 직접 원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원주 시민기록단, 원주민의 역사문화탐방단 아하, 또 사단법인 저스피스까지 지역의 다양한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무의당학교 이정은 담당자에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시죠. 내년도인 2027년은 정미의병이 봉기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원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항일 의병 역사를 되돌아보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원주는 우리 역사에서 드물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새의병 모두 봉기하고 전개된 지역으로 원주의 주요 역사를 알고 원주의 지역 정체성을 함께 찾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을사의병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을사의병이 일어났고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전국적으로 강한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대 이후에는 항일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독립운동의 첫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의병 유적지의 현장 답사도 진행된다는데 남아있는 유적지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원도 전역을 누비면서 의병 활동을 한 민긍우 의병장이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그를 기리는 뮤지컬 공연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기념 사업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민긍우 의병장은 120년 전에 군인으로 일제가 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자 원주에서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의병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원주 진의대에 입대해서 활동한 만큼 그는 또 이 강원도의 땅과 다양한 지형을 활용한 전략을 잘 세웠고 리더십을 갖춰서 제천과 죽산 등에서 유격전을 이끌었는데요. 그 덕에 300명 병사로 시작했던 의병부대가 수천 명 규모의 대부대로 성장을 했고 또 일제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군인과 평범한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일제에 맞섰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봉산동에 의병장의 묘역이 있는데 이곳뿐만 아니라 원주와 양평, 제천, 충주, 횡성의 유적지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 유적지를 방문해서 역사학자들과 전문 강사진이 실내 강좌와 함께 두 번의 현장 답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의당학교 이정은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원주뿐 아니라 양평, 제천, 충주, 횡성 여러 곳을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원주는 새 의병 모두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원주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정면 안창리에는 을미의병 봉기 기념탑이 있습니다.
또 원주 인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민긍호 의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민긍호 의병장은 1907년 군대 해산으로 강원 감영의 주둔지로 활동을 하면서 원주와 횡성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봉산동에는 민긍호 의병장의 묘소를 볼 수 있어서 여기를 함께 방문할 예정에 있고요. 민긍호 의병장은 원주뿐 아니라 횡성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횡성에 민긍호 대장 전적비, 피채지, 순국지를 함께 갈 예정에 있습니다. 원주에 남아있는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요? 네, 내년 정미의병 120주년을 기념해서 항일 의병운동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의미와 또 그 과정에 대해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9월 첫 주부터 7회에 걸쳐서 이어지는데요.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던 원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고 또 지역에서 올해도 이어질 다양한 의병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정미의병 120주년을 앞두고 원주의 항일운동 역사와 거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애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평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을 대표하는 먹거리죠. 메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평창 전통시장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메밀로드 마켓이 열립니다. 평창의 시간을 경험하는 로컬 미식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평창을 대표하는 음식인 메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메밀 카제와 메밀 살롱, 프리마켓, 메밀 체험, 메밀 명인존, 그리고 경품 이벤트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먹거리만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평창의 대표적인 지역 먹거리인 메밀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전통시장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평창의 맛과 전통시장의 정취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상인들에게도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한 평창 전통시장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주민 교육 프로그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평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는 주민 강사 육성 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평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재능을 다른 주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강사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평창군청 2층에서 진행되며 모두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식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배우는 보테니컬 아트, 꽃과 식물을 활용한 꽃차 소믈리에, 어르신과 함께하는 실버 브레인케이션, 그리고 소통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실버 보드게임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은 8회 과정으로 운영되고 수강생은 과정별 15명씩 모집하는데요. 주민들이 단순히 교육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지역 사회에서 다른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주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평창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회 소식도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 작은 미술관에서는 오는 8월 19일까지 조진석 사진 초대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쉽게 지나치거나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전시인데요.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가 평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평창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는 평창 작은 미술관에서 진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평창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 작품을 감상하면서 사진 속 이야기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 사회와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평창 작은 미술관의 사진전 소식이었고요. 곧 열릴 국악 경연대회 소식도 궁금합니다. 네, 오는 9월 5일 토요일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제31회 강원 국악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강원 지역의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국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는 좋은 공연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평창에서 강원 지역 국악인들의 다양한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전통음악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소 국악을 어렵게 생각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매력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 소식이었고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프로그램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는 노년기 1인 가구와 몸과 마음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은빛 활력 충전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네. 모집 대상은 60세 이상 노년기 1인 가구가 1순위이고 모집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중장년 및 청년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1기와 2기로 나뉘어 진행된다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이었고요. 8월 11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맺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